안녕하세요. 닥터 J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집단 광기의 교과서인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좌경화된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프랑스의 대독 협력자 숙청.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 프랑스가 해방되고 독일군과 사귀거나 협력했다는 죄목으로 여성들을 삭발시켜서 길거리에서 조리돌림하고 돌 던지고 패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역TV에 여성 시청자분들이 별로 없다는 건 알지만 한 분도 없는 건 아니겠죠? 자,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성분들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독일군 병사와 사귀거나 잔 프랑스 여성은 매국노입니까? 저 강제 삭발하고 조리돌림하는 게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 처벌일까요? 이런 게 집단 광기입니다. 독일과 관련되어 있다면 독일 병사랑 연애한 여자, 독일군에게 빵판 빵집 아저씨까지 잡아서 조리돌림했어요. 이게 정의인가요? 좌경화된 사람들 프랑스를 찬양하죠. 그런데 프랑스가 바로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고 심지어 독일에게 털린 1940년대에도 해외 식민지가 있었어요. 프랑스는 독일이나 일본 제국과 전혀 다를 게 없는데도 대한민국 좌경화된 사람들은 프랑스 신나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한 1940년에는 심지어 여성은 투표권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성은 국가의 일에 아예 개입 자체를 못하는 계층이었단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여성은 국가가 망하는 데 있어 아무런 책임도 없는 계층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 있죠.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책임은 묻고 있잖아요. 제가 조선의 이왕가를 비판했던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 조선의 일반 백성들은 아무도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조선과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정이니까요. 프랑스는 광기에 휩싸여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직결처형으로 죽였습니다. 이 중에는 무고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처벌을 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드골과 드망통도 이를 인정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와, 역시 프랑스야, 프랑스는 멋있어, 막 이러고 있어요. 드골에 이거 가지고 와서 막 찬양하는 거 코미디 아닙니까? 프랑스가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수탈하고 죽였습니까? 드골이 집권할 때 프랑스가 식민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식민 지배를 받으며 굴욕을 겪고 아픔을 겪었다는 인간들이 제국주의 국가의 표본인 프랑스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저 대숙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면서 프랑스는 자신들의 식민지에서 수없이 많은 민족 반역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국가에서만은 절대 이런 반역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코미디 같은 논리를 펴는 거죠. 이 시기의 여성들은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라리 신체 건강한 남성은 좀 나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아이,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사람들이죠.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지어 프랑스 내에서도 쉬쉬하면서 2000년대가 되어서야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흑역사라는 걸 알고 감추려고 한 거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삭발형에 당한 여성은 프랑스 전국적으로 무려 2만 명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독일에 대한 갈 곳 없는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했던 것이죠. 이런 짓을 주도한 것은 그 잘난 레지스탕스 대원들이었고, 많은 일반 시민과 정부 인사들도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에 침묵하고 방조했죠. 역사학자 파브리스 비르질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삭발식의 60%에 가까운 사유는 독일군이나 독일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비르질리의 조사로는 이 삭발식은 거의 대부분 프랑스가 해방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집단 광기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 비인간적인 행위를 마치 축제처럼 즐겼다고 묘사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이 정의일까요? 프랑스에서는 재판도 하지 않고 이런 광기와 분노에 휩싸여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처형한 일명 약식 재판의 사망자가 아무리 적어도 1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이 삭발식이라는 처벌은 99%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처벌이었습니다. 사실 이걸로 어떤 처벌을 한다기보다는 이 여성들을 군중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치욕을 주어 일반 시민들의 울분을 풀어주는 일종의 쇼였죠. 실제로 삭발식에 조리돌림 당한 여성은 직접적인 밀고나 기밀 유출 같은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처형이나 징역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는 말입니다. 부역자 숙청을 법적으로 집행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식 처형이나 여성을 삭발하고 조리돌림하는 야만적인 광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프랑스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2000년대 이전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 숙청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지 않거나 한쪽, 두쪽 정도로 간략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이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죠. 정작 본인들은 이 사건을 쉬쉬하는데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사람들은 프랑스의 대숙청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한 숙청을 한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전 서울시장 박원순은 프랑스의 대숙청을 다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중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점령을 경험한 프랑스에서의 부역자 처리는 그 단호한 점에서 우리의 귀감이 되고 있다. 대체 무엇이 우리의 귀감이라는 걸까요? 단지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그들은 했다는 점? 겨우 4년을 점령당했고 자신들도 수많은 식민지를 수탈했고 본인들도 창피해서 수십 년간 덮어두려 했던 이 문제를 왜 35년을 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에게 지배당하고 굴욕을 겪었던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걸까요? 저 말에서 맞는 부분은 단호했다는 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은 모두가 잘 생각해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여성의 머리를 깎고 조리돌림하며 웃는 것이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집단적인 광기가 정의로 둔갑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역사는 끝없는 의문과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한 사람의 기억과 가해자의 기억은 서로 다르게 적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닥터제이 장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